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꿈꾸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꿈하루 F쌤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요즘에 말레이시아는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가 되면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항상 일정한 시간에 비가 오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잘 내리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부턴가 계속 이제 그 같은 시간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는 지금 락다운 3번째 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지낸 시간이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냐면 아이들은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학교 수업을 듣고 있고요. 이제 점점 좀 지겨워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연극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연극인데 동화책을 같이 배역을 정해서 읽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극을 하나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굉장히 흥미롭게 그걸 연습하고 있고, 선생님과도 이제는 오전 미팅 말고도 오후에도 미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다가 모르는 게 많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보고 싶은 아이들은 오후 시간에도 미팅을 잡아주셔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아침부터 한 3시 정도까지는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뭐 궁금해하는 거 물어보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모르는 부분도 가르쳐 주고, 또 중간중간에 밥도 해서 먹이고 뭐 간식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느라고 오전 시간부터 3시 정도까지는 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3시 반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끝나요. 끝나는 시간이 되면 이제 저도 그때부터 지금 천둥이 막 치고 있네요. 소리 들리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제 시간을 슬슬 갖는데, 요즘에 제가 새롭게 갖게 된 취미가 있어요.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거를 요즘에 새롭게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고 있어서,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공부,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가 유학을 언제쯤 오면 적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첫째 아이가 2학년이었고 둘째 아이가 6살이었어요. 한 학기만을 마친 상태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오기 전에 많은 지인분들이 3학년은 넘어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한글을 제대로 떼고 한글을 어느 정도 익히고 제대로 말할 수 있을 때가 이제 3학년이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3학년쯤 되면 이제 한국 문화도 흡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글도 잘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둘째가 너무 어리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또 둘째가 외국에 나오면 저는 일단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얘가 적응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었지만, 이제 어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은 가면 적응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한국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도 잊어버리고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외국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살짝 걱정을 좀 하게 되었었어요. 저희가 이곳에 건너온 거는 작년 8월 중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지내게 된 게 지금 1년이 조금 덜 된 시간이죠.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일단 적응은 완벽하게 마쳤고요. 이곳에서의 삶이 그렇게 뭐 힘들거나 재미없거나 하지 않고 아이들은 이곳이 이제 좀 더 익숙한 생활 터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이제는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그리워하는 거는 이제 좀 없어졌어요. 물론 가끔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기는 해요. 한국에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학교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은 보고 싶어 하지만 그 외에 한국 음식이 그립다거나 한국 문화가 그립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확실히 아이들이 어릴 때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기억할 만한 것들,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보면 영어를 저희 둘째가 적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예요. 갑자기 말이 트더니 이제는 집에서도 반반 정도씩 한국어 반, 영어 반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물론 한국말이 더 유창하긴 하죠. 한국말을 잘하는데 이제 영어 수준이 그에 되게 못 미쳤었거든요. 영어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못 미쳤던 수준이었는데, 이곳에 오고 책도 많이 읽고 조금씩 아이에게 인풋을 넣고 나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부분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도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말하기는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데 적응을 하고 이런 거는 어릴 때 오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아까 걱정해 주셨던 분들처럼 한국에 대한 것들이 많이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한글보다 영어가 더 익숙해지고, 또 한글책을 읽기보다는 영어책을 읽기 때문에 한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한국말도 서툴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한글책을 많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숙제도 있고 여기서 또 영어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책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입이 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게 점점 양이 늘어나고, 그리고 한국말을 자꾸 이제 안 쓰려고 하기도 하고 한글은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부터 다시 한글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 여기서 외국에서 오랜 동안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신 분들을 살펴보면 아이가 실제로 한글이 굉장히 약하고 한국 문화를 몰라서 그러한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한국어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한국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말에 시내 쪽에 나가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학교 생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오는 게 조금 나이가 많았을 때 오는 것보다는 적응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부터 영어와 한국어를 이제 두루두루 사용했던 친구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어 수준과 영어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한국어 읽기 능력과 영어 읽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약간 고생을 하게 돼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가 조금 못한다는 생각에 약간 자신감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게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딪히는 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와도 많이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제 중학교 이상이 돼서 오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어릴 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에 나온 경우에는 엄마가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한국어 교육도 계속해서 집에서 시켜주시면 어느 정도 아이가 한국의 정서를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오는 게 좋다, 나이 많아서 오는 게 좋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시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만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아이들만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옆에 붙어서 아이를 조금 케어해주는 게 아이들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만 혼자 유학을 보내게 되시는 경우라도 조금 자주 아이를 방문을 하셔서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100% 맡기는 것보다는 엄마가 개입을 적당히 하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이가 성공적인 유학을 마치는 그런 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만 나와 있다가 학습도 잘 되지 않고 아이들이 또 마음속에 힘든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오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를 잘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말레이시아는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상황이 좀 좋아지다 보면 이제 락다운도 끝날 시간이 오겠죠. 벌써 한 달째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남는 건 살밖에 없네요. 계속 먹고 운동을 못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도 많이 찌고 생활도 무기력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